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검사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주제를 좀 찾다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본 게 있어서 검사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. 네.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가, 이거 근린생활시설이죠. 상가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, 그리고 또 건물에 막 베란다, 옥탑 이런 걸로 막 불법으로 뭐 증축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그런 유형이죠. 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건축물의 그 소유나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그 건축물하고 그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속된 경우, 불법 건축물로 단속되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야죠. 그러니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갈 때 그 새를 얻을 그 목적물이 과연 그게 다 적법한 것인지, 일부 증축돼서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따져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그 공장 같은 경우에 그 공장 본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딸린 창고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창고가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만약에 되어 있다, 이렇게 되면은 그 공장으로서의 어떤 용도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불법 건축물로 증축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임차하는 건물의 면적이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매매나 임대차를 할 때 건축물 대장을 등기부 등본만 볼 것이 아니라, 등기부 등본은 이제 소유권 관계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, 그 다음에 건물의 어떤 그 실제 현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꼭 열람을 해서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이렇게 하고,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단속이 안 당했다. 만약에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이라도 만약에 단속을 안 당했으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되잖아요. 불법 건축물로, 위반 건축물로. 그래서 반드시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목적물의 그 임대인이나 그 매도인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, 그걸 안 해가지고 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위반 건축물인 경우는 내가 사는 이 건축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, 불법이 들어있으면 그 대출이 안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러한 건물에 이제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도 또 가입이 안 돼요.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? 간혹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,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금을 먼저 주잖아요.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부 불법 건축물이라서 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전세금 대출이 안 된다, 이래 되면 이제 이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럴 경우는 이제 계약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니까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, 집주인이 안 돌려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어떻게 넣어야 돼,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때는 이 계약은 무효이고 받은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, 이런 문구가 딱 들어있으면 임대인이 안 돌려줄 수가 없죠. 그런 게 있고, 또 주의해야 될 게 비일나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상당히 현저히 낮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불법 건축물이 중간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원래 학원용으로 등록된 게 이게 주거용으로 이렇게 뭐 변경하기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실제로 가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검사님, 그 지인분께서 며칠 전에 뭐 상담을 좀 요청하셨었다고. 네.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며칠 전에 내 지인의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, 그 사연이 뭐냐면 그분 지인이 이제 어떤 허름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매매대금을 7억 원을 이제 줬답니다. 그리고 나서 근데 그 계약 당시에는 뭐냐면은 약간 불법한 부분이 한 군데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뭐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돈을 다 줬는데,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다 치르고 실제로 보니까 불법 건축 부분이 10군데나 되는 거예요. 건축물이면은 용도 변경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용도 변경 못하고, 그 다음에 또 이 매수인은 또 그렇게 되면 또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취득세가 또 한 9천만 원 물어야 된대요.
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, 또 융자도 또 안 나오고 그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거 계약 당시에 만약에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해줬다면 계약을 안 했을 것인데 그리고 매매 대금도 그렇게까지 많이 주지를 않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속인 거니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니냐,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. 야, 굉장히 내가 평소에 강조하던 부분인데 전혀 어떻게 이게 확인이 안 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 중개 대상물을 잘 보고 중개 그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어쨌든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모든 것은 현장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? 아까 조금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단속이 됐을 경우 불법 건축물로 단속이 됐을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속이 된 적이 없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봐도 불법이라고 안 나오잖아요. 처음부터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.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건축물 현황도 그러니까 보면은 그 불법 건축물인 경우는 이게 안 나오잖아요. 그걸 좀 확인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하지만 현장을 못 봤다 그러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았거든요. 근데 이분이 그 보내준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까 써있긴 써있더라고요. 뭐라고 써있냐면은 매도인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 협조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. 되게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. 이걸 다 설명을 해줬는지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용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 매도인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협조한다 이 정도지 지금 이게 문제된 그런 디테일한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특약사항을 그냥 추상적으로 쓸 게 아니고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냐면은 매수인은 그 위법사항 한 개, 그 건축물 중에 일부 어느 부분에 그걸 특정을 해야 되겠죠. 그게 그 위법 건축물이다. 이렇게 하고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특정을 하고 요것만 고지를 받았다. 그리고 추가로 불법 건축물이 만약에 발견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뭐 무효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용도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문구를 넣었다면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.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현장 가서 확인한다. 왜냐하면은 단속이 안 됐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만약에 현장을 못 보고 꼭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나중에 그걸 확인했을 때 이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제 위법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아니고 또 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.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예. 그리고 특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놓는 게 좋다. 알겠습니다.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